자, 시작할까요? 네. 수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문제 푸셨던 거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네, 하겠습니다. 볼게요. 만약에 자기가 한 거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푼 문제여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딕셔너리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꺼번에 담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만약에 지금 딕셔너리라고 완벽하게 정해서 알려줬잖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리스트에 담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을 month last days 이렇게 해볼까요?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렇게 놓고 리스트라고 가정했을 때 30일, 1월은 31일, 그 다음에 2월은 28일, 3월은 31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거 프린트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로 저장을 했으니까 나올 때도 리스트로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분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안을 돌면서 데려온 놈을 출력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와서 걔 출력하면 뭐가 출력된다? 인덱스가 출력되나요? 아니면 값들이 출력되나요? 네, 리스트에서는 값들이 출력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글씨가 내가 줄인 거구나. 네, 키울게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리스트로 가정을 하고 푼 거고요. 딕셔너리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딕셔너리에 넣어줘야겠죠. 그죠? 딕셔너리를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딕셔너리 하려면 뭐가 다르다? 저희가 키를 직접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넣을 때는 조금 데이터를 넣을 때는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 번만 적어두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 아까 보니까 여러분 몇 월까지 있고 며칠까지 있고 이런 거 그거 어떻게 보나요? 이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주먹으로 이거 하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주먹으로 이거 하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주먹이에요. 지금 얘가 엄지고요.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을 때는 31이에요. 31일.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30일이에요. 30일까지.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한 바퀴 앞으로 와가지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은 31일, 2월만 이제 특이하게 28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1일, 6월은 30일, 7월 31일, 8월 30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시죠? 네, 이걸로 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딕셔너리에다가 값 담아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기라고 했네요. 네, 그냥 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어떤 애가 담겼는지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딕셔너리가 담겼네요. 그죠? 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 딕셔너리 이름 있잖아요. 딕셔너리 이름.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만약에 그냥 알파벳 A 이런 걸로 해버리면은요. 딕셔너리를 만든 사람은 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딕셔너리는 여러분 키를 저희가 직접 적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키에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3월은 나 3월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거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점이 뭘까요? 만약에 이제 내가 모르고 말치라고 적어놨던 거 깜빡하고 나 3월 마지막 날이 궁금하네 이런 식으로 적었어. 그럼 이제 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에 일정한 규칙을 부여해서 그 일관성을 따르게끔 키를 줘야지 나중에 뽑을 때도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키 정해버리면 나중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다? 키에 규칙을 부여하자. 이 정도만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오히려 두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그냥 담는 게 아니라 반복문을 통해 담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담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조금 여러 가지 버전을 해볼 거라서 제가 첫 번째 버전
이라고 해놓고 그냥 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게요. 그 다음에 값을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천천히 적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쓰는 거 보니까 자꾸 전부 다 타이핑해서 쓰고 싶어 하시던데 웬만하면 이렇게 복붙을 잘 활용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여러분? 반복문을 이용해 달라 그랬는데 반복문을 이용하지는 않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담을 때 뭘 통해서 담아달라? 반복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복문을 통해서 담으려면은 뭔가 조금 규칙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끝나는 날수가 진짜 31일, 30, 31, 30, 31, 30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뭐 어떻게 반복하면서 뭐 조건문 넣어줘가지고 뭐 홀수달에는 31일, 짝수달에는 30일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약간 규칙이 있긴 있는데 막 변수가 있잖아요. 2월은 막 28일로 끝나고 그리고 또 7월은 31일이었다가 8월도 31일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반복문을 적기가 조금 뭐랄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반복문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헷갈릴 수는 있고요. 아무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비어있는 딕셔너리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넣을 거라서 일단 이 반복문 한번 적어줍시다. i를 변수로 할 거고요. 우리가 위에서 반복문 썼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뭐 적었었어요? 계속해서 ages 이런 거, 리스트나 딕셔너리 이런 거 적었었잖아요. 근데 이 반복문은 여기를 아직 이거 지금 비어있는 딕셔너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키나 밸류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숫자 뭐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반복하겠다.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다. 그냥 숫자 내에서 반복하고 싶으면 여기 어떤 거 썼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이전에 반복문 했을 때 이걸 더 많이 쓰셨을 텐데 range를 썼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만 조금 예외적으로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왜냐면 1, 2, 3월은 조금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1부터 12까지 반복하고 싶으면 여기 range로 어떻게 적어줘야 되나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 1부터 12까지 반복하고 싶었을 때? 근데 만약에 막 기억이 안 나. 1부터 10인가? 13이었나? 11이었나? 이런 거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적어 놓은 다음에 한번 직접 출력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봤는데 1부터 12까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11까지만 나오네. 그럼 이렇게 적어야 되나 보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는 그냥 매번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다시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어야 1부터 시작해서 13 전까지 그러니까 13 전까지라고 적을게요. 13 전까지의 범위를 돌아다니면서 i가 하나씩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실험하려고 i를 프린트한 건데요. 뭐 이거를 프린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월, 2월, 3월 이런 거 월 하려고 제가 지금 1부터 12까지 돌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월을 담아줄게요. month라는 변수에다가 뭘 담아줄 거냐면요, 저희가 지금 키로 1, 월, 2, 월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포함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 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근데 i 플러스 월이라고 적었던 여러분, 세상에나 이게 뭐야? 빨간 줄이 뜨네요. 그쵸? 왜죠? 왜냐면 여러분 월은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문자니까 스트링이겠죠. 그쵸? 근데 i는요? i는 지금 숫자였잖아요. 아까 전에 프린트 해봐서 알겠지만 그 숫자랑 문자랑 어떻게 더하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라. 월을 그러면 숫자 뭘로 바꿀 건데요?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i를 꼭 스트링으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month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냅둔다면은요, 지금 month에는 어떤 게 담기겠어요? i가 1부터 12까지 다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달 이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희가 아까 전에 비어있는 딕셔너리 months, last days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대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갔었어야 됐죠? 키가 들어갔었어야 됐죠? 그쵸? 1월, 2월, 3월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키로 넣을 값으로 뭘 만들어 놨나요? months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months 이렇게 적어주시고 는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날을 담을까요? 만약에 그냥 제가 30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30일 넣은 다음에 여기서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뭐를요? 저 딕셔너리 전체를요. 이렇게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뭐가 나오나요? 뭔가 딕셔너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30일 말고 뭘 넣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1이라는 고정 숫자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last day라는 변수로 담아줄게요. 그럼 이제 last day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변수 last day는 31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도 여러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몇 월 달에 각 달의 마지막 날이 뭔지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라스트 데이를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가장 먼저 31일이 아니게 되는 달이 뭐가 있나요? 2월이 있죠. 2월. 근데 2월은 여러분 28일로 끝나는데 쟤만 28일로 끝나죠. 그쵸? 그래서 전 여기다가 뭘 적어줄 거냐면 2월 여러분이 적기 쉽게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2월이면 28일이다. 이런 코드를 적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2월이면 라스트 데이는 28일이다. 이렇게. 이걸 적으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코드로. 2월이면 31일 말고 28일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됐나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f 조건문을 걸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제가 아까 전에 반복문이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 이런 거에 거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걸로 거의 다 푼답니다. 물론 뭐 추가로 어려운 내용 더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조건문이랑 반복문 같은 기본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가 들어갈 변수가 누구 있어요, 여러분? i죠, i. 그죠? 그래서 i가 뭐면 2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쓴 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2월이면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서 빨간 줄 냅둬주죠? 그죠? 이거 왜 안 되나요? i가 있는 거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i가 2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last day를 30일이 아니라 뭐라고 하겠다? 28로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는 2개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라스트 데이에 30일을 몰아내고 28로 덮어쓰기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는을 써주셔야 되고요. 얘는 i랑 이랑 둘이 같으면 이기 때문에 2개를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했더니 2월은 바뀌었네요. 28일로. 그죠? 이제 여전히 31일이 아닌 애들이 저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쟤네들도 조건을 다 걸어줄게요. 그러면 막 4월일 때, 6월일 때, 막 9월일 때 이런 걸 다 따로 해야 될까요? 자, 따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한꺼번에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30일인 달이, 그러니까 마지막 막날이 30일인 달이 4월, 6월, 9월, 11월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조건. 그죠? 근데 이제 이거 if i가 4면, if i가 6이면 이렇게 하기 너무 귀찮아서 쟤를 한꺼번에 나타낼 건데요. 걔는 어떻게 할 거냐면 if. 근데 여러분 여기 if 적어도 되는데 위에서 if 적었는데 i가 2인 거랑 절대 겹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떤 거 쓸 수 있었죠? else if 이런 거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 먼저 보고 이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였었죠. 그죠? 그리고 4, 6, 9, 11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in하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4월이거나 6월이거나 9월이거나 11월이거나 여기 안에 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하나 적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하다. 자, 아무튼 저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분 막날을 뭐라고 달면 된다고요? 30 이렇게. 네.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달고 출력을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달이 잘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중요한 사실. 지금 이거 구조가 잘 보이시나요? for 반복문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중에서 이 last day가 31일이다 이 문장 있죠? 쟤를 반복문 바깥으로 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원래 반복문 안에 last day가 31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반복문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이러면은 제대로 될까요? 방금 나온 결과랑 똑같이 나올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월은 31일, 2월은 28일 맞는 것 같은데? 3월이 28일이네요. 그쵸? 4월 30일 맞고 5월 30일 이거 틀렸네? 7월 30일, 8월 30일 왜 틀린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다가 이렇게 오류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오류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오류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면은 볼게요, 여러분. 라스트 데이가 아까랑은 달리 반복문 바깥에 있어요. 맨 처음에 30일이었죠? 그럼 반복문을 타고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 반복문 타고 들어갔을 때 i는 뭐죠? 1이에요, 1. 그럼 i가 1이면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니니까 그냥 쭉 가서 라스트 데이는 뭐죠? 31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시 반복문이니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위로 올라오는 순간 i는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i는 2라는 조건에 부합해서 라스트 데이는 뭐가 되죠? 28일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타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i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죠. 근데 여기도 조건 안 걸리고 여기도 조건 안 걸려? 그럼 그대로 가. 그럼 라스트 데이는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28인 거죠. 그쵸? 왜요? 초기화를 시켜준 적이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월이 28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즉 여러분 반복문을 한 번 돌 때마다 라스트 데이를 뭘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된다? 30일로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월에 28일 걸고 이제 반복문 해서 돌아왔는데 초기화 됐네. 그럼 31일. 근데 조건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31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헷갈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각각의 변수가 반복문 안에 있어야 되는지 바깥에 있어야 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백날 말해봤자 와닿지 않으실 거고 여러분이 직접 조금 쉬운 알고리즘이라도 풀어보셔야 와닿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풀어놓으세요. 어쨌든 자 이제 밑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 걔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 쉬워 보이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달 담은 거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쓸까요?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담고 수작업으로 순회가 뭐야? 그냥 수작업으로 순회는 근데 뽀문이잖아요. 그런 걸 수작업이라고 하나? 이해가 안 되네.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냥 이렇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수작업이잖아요, 진정한. 포문을 도는 거는 수작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이걸 원하는 거 같네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냅둘게요. 그냥 이 정도로만 쓰고. 아시겠죠? 이제 더 중요한 밑에 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여러분 여기 위에서 썼던 이거 1월, 2월, 3월 마지막 날 담아놓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순회 출력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키를 순회로 출력을 해보겠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웬만큼 다 아셨던데 for i 한 다음에 얘가 어디를 돌아야 되는 거죠? 저 months, last days 저거 돌아야겠죠. 그리고 그냥 안 써도 어차피 i가 가리키는 건 키이긴 할 텐데 헷갈리니까 꼭 키즈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키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i만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잘 나왔네요. 키가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밑에는 여러분 위의 문제랑 다른 점이 뭔가요? 여기서는 키만 출력했는데 밑에서는 밸류도 출력하래요. 그래서 우리 키 값으로 밸류를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러분. 키 값으로 밸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키가 마치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쓴 다음에 여기서 이것만 추가해 줄게요. 키랑 밸류를 둘 다 출력하라고?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조금 예쁘게 해볼까요? 중괄호로 자리를 뚫어놓은 다음에 어쩌구는 어쩌구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점 포맷 한 다음에 앞에 들어갈 거는 키니까 그냥 i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들어갈 건 여러분 밸류인데 키로 밸류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어떻게 가져오겠냐 여러분? 이 형태죠. 이 형태 그쵸? 여기다 키 적고 밸류가 이제 31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쵸? 저 형태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nths last days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 뭐 들어간다? 키 들어가야 되니까 키인 i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다. 오케이?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집에 가서 나는 코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포기해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평생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해요. 네. 자, 이제 밑에 거 해볼까요? 자, 키즈를 써서 키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밸류즈를 써서 밸류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쵸? 이거 딕셔너리 채우는 거 위에서 가져온 다음에 밑에서 또 반복문으로 밸류 가져와 볼게요. for I in 하고 months last days 하면은 어떻게 된다? 디폴트는 키이기 때문에 밸류를 가져오고 싶은 거면은 얘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키를 가져오고 싶은 거면 키즈를 굳이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밸류를 가져오고 싶은 근데 왜 빨간 줄이지? 밸류 드라고 적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땡. 그 다음에 그냥 밸류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print i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밸류 중에서 뽑아왔으니까 i가 밸류겠죠. 이제 여기서 또 갑자기 이거를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되죠. 그죠? i 자체가 밸류니까.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잘 나오네요. 그죠? 밸류가. 자, 이번에는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달라. 아까 했던 거니까 뭐. 자, 그래서 값 채우는 것만 이렇게 복붙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이템들을 데려와 볼게요. for i in 이거 months last days 하고 점 아이템즈 하고 일단은 그냥 i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얘는 enumerate처럼 키랑 밸류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애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뭐 사실 답이긴 한데 뭐 다른 버전으로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아이템즈가 어차피 키도 받고 밸류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 두 개로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걸로 해볼까요? 빈칸 뚫어놓고 어쩌고 몇 월은 며칠 이런 식으로 점 포맷 적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i, j 한꺼번에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변수를 자꾸 i, j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보기 힘든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습관이 너무 좋던데요? months, last day 이런 식으로 적으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는 왜 i, j 이런 식으로 적었을까요?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게 적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약에 맨 처음에는 제가 막 영희, 철수 어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name이랑 age라고 처음부터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i라고 했어요. 아무튼 months last day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어쨌든 여러분 아이템즈는 키랑 밸류 둘 다 가지고 오고요. 튜플 형태로 가지고 오는데 얘네를 각각 다른 변수에 담고 싶으면 그냥 변수 두 개 적어주면 된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날들을 담는 거는 뭐 여전히 복붙을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3월 정보를 제거해달라? 딕셔너리 값 제거하려면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딜리트 이거거든요. 딜리트 어떻게 이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요?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았으니까요. months last days만 한번 출력을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나오나요? 네, 1월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딜리트로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있거든요. 딕셔너리에서 이제 값을 제거하는 방법 뭐냐면요, 이런 애가 있어요. 팝이라는 애가 있어요. 팝. 뭐 이걸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월 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는 딕셔너리 이름 적고 점 팝 한 다음에, 팝은 함수라서 뒤에 대괄호 아니라 소괄호 적으셔야 되거든요. 소괄호 안에 제가 삭제하고 싶은 놈의 키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실행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이거 없이 실행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3월 데이터가 지워지긴 했는데 프린트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걔가 지워졌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까요? 과연? 이렇게 팝하면 지워지긴 하는데 알 수가 없을까요? 근데 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잘 보세요. 실행해 볼게요. 이게 뭐야? 28? 28이 뭐예요, 여러분? 키 2월이 나타내는 밸류잖아요. 근데 제가 2월이 나타내는 밸류 같은 걸 프린트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셀에서 프린트는 이거 한 줄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는? 그죠? 28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 팝은요, 지우긴 지우는데 어떻게 지우는 거냐면, 한번 리턴하고 지워요. 한번 리턴하고. 리턴하고 삭제해요, 리턴하고. 오케이? 리턴하고 삭제. 그래서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제가 프린트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얘가 이렇게 마치 팝콘처럼 팍 튀겨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출력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나 팝을 하는 순간 저절로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이제 원래 있던 딕셔너리 또 다시 이제 출력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제가 안 나와요. 28 제가. 얘 이제 리턴하고 삭제를 해야 되는데 리턴하고 삭제하기 전에 뭐랄까 얘가 나온달까? 뭐 정확한 용어가 있었는데 저도 이게 되게 애매해가지고 검색해봤었거든요 아까. 뭐더라? 이거 챗GPT한테 물어볼 시간이 없는데. 에이씨.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팝하면은 리턴하고 삭제되는 건데, 그리고서 또 바로 출력해달라 그러면은요, 리턴할 시간이 없다 그래야 되나? 바로 출력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또 안 나와요, 28이. 아까 28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별거 아닌 거였어요. 어쨌든 지울 수 있는 방법, 딜리트도 있지만 팝도 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값 지울 때 딜리트가 빠를 것 같아요? 팝이 빠를 것 같아요? 뭐가 어감상 팝이 굉장히 빨리 지워진 느낌이지만 당연히 딜리트가 빠릅니다, 여러분. 왜냐면 팝은요, 리턴을 한번 하고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딜리트는 그냥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딜리트가 더 빨라서 팝은 굳이 막 저걸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나오면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나요? 2월을 29일로 수정해달라.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30일, 28, 30일 답은 거 복붙 해주시고요. 수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걸로 해주시면 되죠. 그죠? 뭐다? 는 29일. 네. 그 다음에 잘 수정됐는지 보려면 여기 있는 이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출력을 했더니 2월이 29로 잘 출력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업데이트를 이용하여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근데 여러분, 원래 코딩을 잘하려면은요, 안 배운 거를 해내는 게 코딩이에요. 코딩이라는 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무슨 과목을 예로 들까? 한국사? 한국사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시험에 나오면 풀 수가 있나요? 절대 없죠. 교과서에 안 나온 게 시험에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럼 배우지 않은 거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코딩은 달라요. 배우지 않은 게 항상 주어져요, 우리한테. 그걸 찾아서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안 가르쳐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쨌든 자, 위에서 딕셔너리에 값 추가하는 거 가져왔고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게 뭐지?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키워드도 제가 아예 드렸잖아요. 파이썬 업데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위에 나오는 거 보시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업데이트하고 그냥 말 그대로 업데이트 하고 싶은 값을 그냥 넣어주면 돼요. 어떤 형태로? 이거 어떤 형태예요, 여러분? 그냥
그냥 딕셔너리 형태,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값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냥 뭐 그대로 하시면 되죠. 이거 하고 지금 점 업데이트 괄호 함수니까 일단 소괄호로 감싸 주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딕셔너리 형태로 적기로 했으니까 중괄호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안에 딕셔너리 형태니까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2월을 수정한다? 아니 수정하는 거나 새롭게 넣는 거나 사실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4월과 5월의 정보를 추가해달라. 4월은 여러분 며칠? 30일. 그리고 5월은요? 31일이었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수정이랑 추가랑 다를 바가 없죠? 원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수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원래 있던 값 지워버리고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대충 이렇게 써주시면요 알아서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값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를 검색으로서 알아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아 맞다, 프린트를 안 했구나. 그러면 잘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month last days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을 했더니 잘 나오네요. 2월도 바뀌었고 4월, 5월도 추가됐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업데이트 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셀 추가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구사할게요. 맨 처음 상황 지금 1월, 2월, 3월만 있는 상황.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아까 month last days가 있었잖아요. 근데 month last days 2라는 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중괄호로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돼야 되는 정보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2월은 뭐다? 29일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했으니까 아까 제가 4월은 31이다. 그 다음에 5월은 뭐다? 31일이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한 줄로 적을게요, 여러분. 왜냐면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지금 딕셔너리가 두 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딕셔너리에는 1, 2, 3월, 두 번째 딕셔너리에는 2, 4, 5월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도 되냐면요. 첫 번째 딕셔너리 이름 적은 다음에 점 업데이트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 업데이트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떤 형태다? 딕셔너리 형태였잖아요. 그냥 뒤에 있는 딕셔너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랑 사실 다를 게 없죠. 위에는 그냥 이걸 바로 적어준 거고 밑에는 쟤를 변수에다가 한번 담은 다음에 그 변수를 적어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상태로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고요. 프린트를 해봐야 알겠죠. 어떤 놈을 프린트한다? 첫 번째 적었던 저 딕셔너리를 프린트하면 여러분 뭐가 나온다? 얘도 알아서 잘 바뀌어서 나옵니다. 2월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한 놈으로 덮어쓰기가 된 거고요. 4월, 5월도 잘 추가가 됐네요.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점 업데이트 앞뒤로 있는 거의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딕셔너리에다가 두 번째 거를 추가해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딕셔너리는 아예 수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딕셔너리는요? 그러니까 추가를 새롭게 한 놈. 이거 2. 아이 뭐야 이거 잘못했잖아.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쟤는 당연히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첫 번째 딕셔너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두 번째 데이터를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추가돼가지고 이렇게 1번이랑 2번이랑 합쳐져서 얘는 그냥 추가한 놈이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딕셔너리만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증가했고요. 두 번째 딕셔너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뭐다? 영희영, 수철수, 민수의 나이를 딕셔너리에 담기. 네, 근데 딕셔너리에 담으라고 이미 정답을 알려줘 놓고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딕셔너리에 담으라고 말 안 했으면 이제 헷갈려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리스트에 담을까, 딕셔너리에 담을까 이러면서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제 뭐 답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리스트보다는 뭐가 더 낫다? 딕셔너리에 담는 게 더 낫겠죠. 왜요? 11, 12, 13, 14
만 적으면 누가 몇 번째에 있는 건지 헷갈리니까요. 그쵸? 그래서 뭐 아까 했던 대로 ages라고 한 다음에 딕셔너리에다가 쟤네들의 나이를 담아주겠습니다. 영수는 뭐다? 11살? 아 이거를 그냥 복부술 A 그냥 적을게요. 영희는 12살. 그 다음에 철수 13살. 네. 민수는 14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적으면서 그래서 왜 딕셔너리에 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담는 거에 장점이 뭐다? 데이터를 꺼낼 때 편하다라고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하면 뭐가 나온다? 아이고 이건가? 네. 프린트하면 제대로 이렇게 딕셔너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는 왜 안 좋다고요? 리스트는? 왜 안 좋다고? 이거 한번 셀 추가해서 그냥 리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도 왜 안 좋은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왕 배우는 김에 리스트에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ages 리스트에 땅땅땅땅.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외우고 있다고 쳐봐요. 아 외우고 있어. 철수 영수가 0번째야, 영희가 1번째야, 철수가 2번째, 민수가 3번째야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철수 나이 삭제해달래요. 철수 나이 삭제. 아니야 영수라고 할게요. 영수 나이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러분 리스트에서는 삭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딜리트나 리무브라고 했었죠. 그죠? 영수가 몇 번째였다? 0번째 0번째. 그래서 0번째 값을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철수 나이를 보면 철수 나이. 그럼 철수 나이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외우고 있던 철수의 그거가 뭐였어요? 그거 인덱스가 맨 처음에 철수의 인덱스는 2였어요 여러분. 그죠? 0, 1, 2 그죠?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맞다 철수 2였지 이러면서 2라고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행하시면 14가 나와요. 철수는 13살인데 말이죠. 그쵸? 이거 왜 그런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스트에서는 앞에 거 삭제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한 칸씩 당겨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인덱스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리스트가 정말 별로인 거예요. 이런 류의 데이터를 담을 때는. 아시겠죠? 그죠? 인덱스랑 짝지어지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뭐 삭제하고 뭐 추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리스트는 별로입니다. 나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딕셔너리에 담아라.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풀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왜냐면 제가 안 가르쳐 드린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안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요. 딕셔너리에 조금 중요한 뭐랄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딕셔너리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엥?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그럼 리스트는 순서가 있나요? 리스트는 순서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라벨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이런 순으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쵸? 자동으로. 그래서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데 딕셔너리는 순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키가 번호가 아니라 우리가 아예 따로 지어준 이런 이름 같은 걸로 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수가 몇 번째인지 철수가 몇 번째인지를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게 딕셔너리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딕셔너리에 저장을 한다고 한들 영수가 첫 번째 사람이고 영희가 두 번째 사람이고 이런 순서가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는데 왜 자꾸 프린트를 하면은 순서대로 나오죠 여러분? 순서가 없다며. 근데 이렇게 대충 적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저 순서가 자꾸 지켜진단 말이죠. 순서가 없다 그랬는데 순서 없으면은 막 무작위로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딕셔너리에는 순서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근데 순서가 생겼어요. 어디부터? 파이썬 3.6 버전부터. 오케이? 파이썬도 여러분 버전이 있어요. 이 언어도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마치 뭐 우리가 진짜 쓰는 언어도 똑같죠? 한국어도 세종대왕이 만든 처음 그 상태 그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 그죠?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글 콜앱에서 쓰는 파이썬은 몇 버전이냐면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검색해 볼게요. 기억이 안 나니까.
구글 콜앱 파이썬 버전 여기 나온다. 구글 콜앱 파이썬 버전을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요, 오케이, 이것만 복붙해서 실행하시면 나와요. 이거 새로운 셀에다가 해볼게요, 여러분. 방금 아까 데려온 거 이거 복붙했거든요. 이거 실행해볼게요. 네, 그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파이썬 버전 나온 거. 요거 3.10.12 이게 버전입니다. 오케이? 네, 제가 3.6 버전부터 순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얘는 3.10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딕셔너리에 순서가 없는 게 맞는데 버전 이제 조금 증가하면서 딕셔너리에도 순서를 그냥 넣어버린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이것도 또 구글로 가셔서 파이썬 뭐라 그랬지? 딕셔너리 순서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여러분, 제일 처음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헤 이거 파헤 그 어플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믿을만한 블로그예요, 여러분. 그냥 취준생 같은 사람들이 쓴 블로그가 아니라 기술 블로그라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전문가가 쓴 블로그거든요. 보시면은 잠깐만요, 저랑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해싱된 키를 통해서 바로 값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저장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3.5까지는 순서를 저장하지 않았다. 3.6부터는 뭐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순서를 저장하게 됐대요. 밑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뭐 취업하실 때쯤에는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보고 넘기셔도 됩니다. 어쨌든 아무튼 뭐 해시 테이블이라는 뭐 어쩌고로 만들어가지고 뭐 데이터를 어떤 구조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순서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네. 뭐 공식적으로는 3.7부터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아무튼 순서가 생겼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파이썬 이제 발전돼가지고 순서 생겼으니까 그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를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버전 사용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 근데 어떤 파이프로 지었는데 새로운 파이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나요? 무조건? 그건 좀 아니죠. 그럼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귀찮잖아요. 하기가 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바꾸고 새로운 파이썬을 적용한다? 이거는 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코드를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회사 같은 데서는 뭐 짜서 그거 프로그램 잘 돌아간다? 그럼 더 좋은 게 나와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고치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파이썬 9버전 사용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3.5보다 더 낮은 버전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딕셔너리에 진짜 순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순회 출력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사실 뭐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아까 전에 화해 이 기술 블로그 다시 가시면 올더드 딕셔너리로 가시면 돼요. 올더드가 이제 순서가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아는 방법을 이용해서 순서가 없는 딕셔너리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배운 거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9버전이라고 가정하시고요. 순서가 없는 딕셔너리를 순서대로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순서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지만 순서가 있는 애는 누구라 그랬죠? 리스트요, 리스트. 리스트는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덱스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들어가니까. 뭐야, 리스트를 사용하면은 될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names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 적은 저 딕셔너리 있잖아요. 딕셔너리에서 키, 제가 넣은 순서대로 이 키 순서를 지켜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얘랑 얘는 뭐 일단은 관련이 없죠. 제가 똑같은 값을 넣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저 순서를 지켜가지고 넣을게요. 영수, 그리고 또 뭐야, 영희, 철수, 다음 민수, 이렇게. 그럼 여러분, 저 names라는 리스트 안에서는 이 키들이 어때요? 순서를 갖고 있겠네요. 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니까.
그죠?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결국에 이제 주인공은 딕셔너리거든요. 딕셔너리를 출력하고 싶다. 어떻게? 순서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반복문을 돌릴 건데요. 저 반복문은 리스트 안에서 돌릴 겁니다. 왜요?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은 리스트가 아니라 뭐다? 딕셔너리다. 딕셔너리는 네임즈가 아니라 AG죠. 그죠? 그럼 딕셔너리 각 보고 싶으면 여기 안에 키 넣으면 되죠. 이거요, 이거. 이 짧은 코드로 순서가 없는 놈한테 순서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랑 딕셔너리를 섞어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11, 12, 13, 14는 우연히 그냥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순서를 지켜서 나온 거죠. 그쵸? 이거 이해되시나요? 딕셔너리가 순서가 없으니까 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리스트 이용해서 그 뭐랄까 조건을 걸어준 다음에 이 반복문 안에 조건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를 본다. 이렇게 여긴 네임즈, 여긴 에이지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는요 어떻게 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아이 뭐야. 숙제는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되고, 목요일에 숙제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검사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해오시면 됩니다. 그냥 딕셔너리 연습 문제예요. 쉬워요. 네, 이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집에 가셔도 되고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목요일에도 제가 수업할 거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다요. 그리고 우리 그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오프라인 수업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갑시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어딨지? 안녕히 가세요.